이야기했을 때 선어말음의 실현 환경까지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었죠. 대신에 이게 선어말음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격조사 같은 경우는 실현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로 물어볼 때 실현 환경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높임에 예를 들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면 중세국어 문장을 내놓고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누군지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 샤가 주체 높임이다. 삽, 잡, 잡이 객체 높임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의 실현 환경의 특이점을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현 환경을 좀 익숙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 현대국어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얘들아? 이와 가지. 자, 모음으로 끝나면 가고 그 외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실현이 되는데 가라고 하는 형태의 주격조사가 나온 것은 17세기 정도 돼서 그러니까 근대국어 시기 정도 돼서 나온 주격조사입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 중세 때는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 뭐만 존재했느냐? 이만 존재했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현대국어랑 똑같이 이 형태가 자음 뒤에 왔었어. 자, 그러면 모음 뒤에는 뭐가 왔느냐? 그냥 이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 자, 근데 모음은 모음인데 조건이 있어. 요거를 제외한 모음. 이렇게 그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모음에는 이렇게 왔어. 자, 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뒤에는 어떤 격조사, 주격조사 형태 중에서도 이게 어울리겠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지? 네. 요렇게 오고 표기될 때는 이어적기가 되니까 요렇게 표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형도 분석하고 형태소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부처. 오늘날의 부처입니다. 부처. 종교에서 그 부처. 예전에는 그 불경을 한글로 해석한 게 많았거든요. 그걸 언해라고 하는데 그런 언해 작업을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예문들이 부처와 관련된 부처의 일화와 관련된 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부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 여로 끝났지? 여로 끝났으니까 어떤 형태의 주격조사가 온다? 그냥 이 짝대기만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붙여. 따로 떼어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였었어. 있는 건 불쾌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읽고 형태소 분석할 때 이걸 잘해야 되죠. 이 형태소를 가지고 부켜 플러스 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모음 뒤에는 어떻게 왔느냐? 영형태 형태가 실현이 됐습니다. 이걸 영형태라고 해요. 형태가 없다고. 자,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는 생략된 게 아니고 영형태가 실현된 거야. 실현된 겁니다. 생략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돼. 영형태로 실현이 된 겁니다. 설마 그렇게 지루하나? 한국 없었어? 자, 불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현대국어 오면 뿔입니다. 뿔이. 뿌리 깊은 나무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그 우리어천가 구절 있죠. 그 뿌리가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 뒤에 보면 이로 끝났거든. 이렇게 되면 이 모음으로 끝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영형태가 실현이 되게 되고 표기를 할 때는 영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 이렇게 하고 주격조사가 생략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국어에 보통 중세는 현대국어에서 같이 주잖아요, 그지? 뿌리 가라고 이렇게 현대국어를 줬다. 그러면 뭐라고 분석한다? 영형태가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현대국어가 뿌리라고 됐다. 그러면 주격조사가 생략
형태였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현대국어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국어의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주격조사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 나오는 가의 주격조사는 근대국어 한 17세기 정도 들어와서야 오늘날의 형태랑 유사하게 이게 됩니다. 그때 쌤이 어제도 얘기했죠. 뭐 주격조사의 실현 반경을 싹 다 외우듯이 서술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역으로 유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자, 두 번째가 목적보 끝나네. 자,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입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으로 끝나면 를 이렇게 사용이 되죠. 자, 중세 때도 똑같았어. 중세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 요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다 분철 표기하잖아. 본 어형을 살려서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요새 뭐 그냥 이어적기 하는 사람들도 좀 많잖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모음 체계도 조금씩 변화하거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이중모음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국어의 기준의 이중모음과 중세의 이중모음은 좀 다르거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발음하는 게 중세 시대의 이중모음 형태로 점점 비슷하게 가고 있어. 예를 들면 왜, 위 이런 거 다 단모음이잖아. 우리는 단모음인데 중세 때는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했거든. 근데 현대의 사람들이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많이 해. 그래서 표준국어 발음법에서도 그냥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 좀 자꾸 달라지는 거지, 발음하는. 한 번씩 예전에 그런 뉴트로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90년대 막 80년대 이런 옛날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좀 말이 좀 다르지 않나? 읍니다. 읍니다도 있고 말이나 억양이 좀 요즘이랑은 좀 되게 다른 느낌이 많이 들거든. 조금씩 언어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죠. 자,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 오고 모음으로 끝나면 르이 오는 것까지는 현대국어랑 똑같아. 자, 근데 현진아 무슨 차이가 좀 보이니? 잘생긴 현진이. 어떤 차이? 현대국어랑 다른 형태가 있잖아. 우리. 그렇죠. 여기 있는 얘네. 자, 얘네가 얘와 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개념이 중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양성모음의 종류와 음성모음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대국어의 양성모음, 근데 뭐 있지? 현대국어 양성모음 알아. 그렇죠. 음성모음은 어와 우죠. 자, 이렇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잘 어울려서 사용되는 거를 민수야, 학습 분위기 메이커가 메이커 아닌가? 자, 그런 걸 무슨 규칙이라고 하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거. 모르겠어. 그 의문규칙 할 때 그거 하지 않나? 설명한 거 같은데. 지성아 뭐지? 모르겠어. 이것들 봐라. 자, 그 옆에 뭐지? 몰라. 옆에. 모음 좋아하는 야, 어떻게 모음 좋아를 몰라? 중학생도 모음 좋아 알 것 같다. 너희 오늘 중학교 길 가는 중학생한테 한번 물어봐. 양성 모음이 뭐야? 이럴 것 같다고. 자, 이 모음 조화 규칙은 중세 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던 규칙입니다. 근데 현대국어 들어와서는 거의 잘 안 지켜지고 의성, 의태어만 지켜져. 깡총, 깡총.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졌죠. 껑충, 껑충. 알록달록, 얼룩덜룩 이런 거 해서. 자,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해서 얘가 양성 모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음성 모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때는 모든 만물들은 다 음양의 어떤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 하늘이 양의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거죠. 태양이. 자, 그리고 여기 바다, 이런 땅 같은 것이 음의 기운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남자를 양과 음 중에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양이라고 하고, 여성을 음의 기운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성리학적 철학 때문에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어. 그러니까 모음조화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음성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규칙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절 말에서 이런 소리를 발음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런 소리로 바뀌죠. 자, 이렇게 당위성을 가진 거에 반해서 모음조화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후대로 오면 올수록 잘 안 지켜집니다. 왜? 성리학이 지금도 메인 사상이면 우리가 잘 지키겠지만 성리학은 언제쯤 되면 좀 힘이 약해져? 아이 상식 이것들아. 뭐 성리학이 언제쯤 되면 그게 약해져? 배웠을 거야. 세영아 뭐야? 이것들 진짜 아니 한국사 다 배우지 않나? 17세기 들어와서 조선 말쯤 되면 되게 유행했던 사상이 있죠. 동학이요? 조금 말이 뭐지? 성리학 말고 그렇지, 실학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실학은 성리학과 되게 좀 반대되는 학문이잖아, 그지? 자, 실학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성리학적 사상이 약해지는 거야. 성리학적 사상이 약해지니까 이런 모음조화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성도 약해져. 그래서 모음조화가 약해지는 시기와 성리학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거의 맞물립니다. 그게 근대국어 17세기. 17세기쯤 되면 잘 안 지켜져. 그래서 모음 조화의 뭐 분란 이렇게도 얘기하고, 현대국어 와서는 거의 안 남아있고 이런 의성 의태어에서만 좀 남아있죠. 자, 근데 중세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서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 해야 된다? 이 앞에 양성 모음으로 끝났느냐 음성 모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아래 아가 오거나 으가 오는 형태가 진행이 돼요. 그럼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양성 모음이 어디에 양성 모음이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모든 이 조사의 기준은 이렇게 두 음절이 있으면 여기 끝에 오는 이 음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얘가 양성이냐 얘가 자음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음이고 양성 모음으로 끝났다 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험 환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모음조화만 알면 잘 알겠죠. 예시요. 자, 오늘날의 말하다의 말이죠. 자, 얘가 왔으면 얘들아 자음으로 끝났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을, 늘의 형태 중에 뭐가 와야 됩니까? 을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음이 아래아로 끝났죠. 자, 그러면 아래아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중성까지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지. 그지? 중성까지 가는. 아니죠. 중성은 설명할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는 게 이어적기가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꽤 많아. 이렇게 해서 얘 자체를 목적격 두사 하나라고 하는데, 그때는 뭘 잘 봐야 된다? 현대국어 해석 풀이를 잘 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조사 문제는 현대국어 예시를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현대국어 예시를 다 주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아까 중성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모음에 있어서 쌤이 모음 기본자를 만들 때 3제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했었지. 하늘, 땅, 그리고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이 이자인데, 자, 얘는 중성 모음이다 라고 해서 얘가 사용되게 되면 얘도 사용이 안 되고 얘도 사용이 안 되고 얘의 형태가 왔습니다. 리을의 형태가 왔어. 중성 모음. 자, 그래서 하나비가 있는데, 하나비 뭐 할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여가 오게 되면은 이로 끝났죠. 이가 왔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뭐가 온다? 리을이 온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뜻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중성모음이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관용격 조사입니다.
자,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형태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지? 의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밖에 없는데, 자, 중세에서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굉장히 좀 많아. 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일단 관형격 조사는 앞에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 세윤아,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정명사. 어. 정이 여기서 뭔 것 같아? 유가 있을 유자일 거 아니야? 정이 뭘까? 무정. 무정하다. 이런 말 쓰지 않아, 아버지? 어떤 사람한테 써? 정이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사람한테? 사람이 아닌 사람. 정확해. 자, 여기서 이 정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정. 그러니까 유정은 감정을 느끼는 거. 무정은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사람 다 감정 느끼죠. 그리고 어디에 뭐를 하나 더 포함할 수 있을까? 감정을 느끼는 거. 동물.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유정명사고 그 외에는 다 무정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정명사 뒤에는 이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오고 무정명사 옆에는 요 시옷의 관형격 조사가 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도 여기 아래아가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이고 앞에 무슨 모음으로 끝났다? 양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자, 의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이고 음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 요 형태가 쓰이죠. 자, 그리고 여기 시옷 같은 경우에는 무정명사일 때 쓰이는데 시옷이 쓰이는 경우가 하나 더 있었어. 자, 어떤 경우냐면 높임의 대상인데 유정명사이면서 보통 유정명사가 돼야 되겠지. 높임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아닌 걸 잘 높이지 않죠. 플러스 높임의 대상.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중식국어에도 감정 높이는 있었어요. 중세 때도 있었죠. 자, 왕의라고 하고 싶어. 왕의.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대상은 높임의 대상이지. 높임의 대상이니까 어떤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와야 된다? 시옷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 표기가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왕시옷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했냐고? 너무 좋은 질문이다. 몰라.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진짜 중세 때는 특이한 게 우리 현대국어 사람들이 이거 구분해서 못 읽죠? 중세 때는 구분을 했어. 얘가 음가가 있었어. 시옷이 음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옷의 음가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아마 이 Z 음과 좀 비슷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추측을. 이런 거 중세 국어는 되게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 대화 재밌을 것 같지 않나? 별로가. 예전에 전공 공부할 때 중세 국어 나오면 진짜 울면서 공부했던 것 같다. 근데 교수님이 수업 이렇게 막 진짜 엄청 교수님은 진짜 수업을 교수님 죄송해요. 수업을 진짜 대강하시거든. 대강하셔. 이렇게 개론서 책이 한 요만한데 중세는 그래도 요만하니까 수업 진짜 대강하시고 시험 범위는 책 한 권이고 이러니까 울면서 막 그때 공부하고 친구들끼리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하고 나는 이 파트 정리할게. 서로 공부 멘토링 해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중세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한 번도 저게 어떻게 발음이 될까 궁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왕시옷 이상하다, 그지? 공부할 때 어떻게 읽었어요? 공부할 때 안 읽었지. 애들이랑 그냥 저거는 그냥 외우면 되지. 그때 중세 때 제일 힘든 게 아예 중세 한문 문장을 내놓고 그걸 형태적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좀 힘들거든. 문법적 현상 같은 거를. 한문도 많지. 근데 한문은 보통 그래도 근데 선생님 한문 복선을 했거든. 한문은 복수 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한문이 딱히 어렵진 않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사서랑 오경 중에 일부를 공부를 했어. 사서 오경을요? 사서가 뭐야? 사서. 상식. 너희는 상식이 없다. 사서. 이거 배웠는데 생면에서 배웠는데. 아 진짜 사서에 해당하는 거. 몰라서 모른다. 논어. 수학 안 배웠어요. 수학 안 들어갑니다. 진짜. 맹자가 쓴 거. 맹자, 논어, 대학, 중용 이렇게 4개가 들어가거든. 이게 순서대로 배워. 맹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 같이 이렇게 배우고. 대학은 정치학.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중용은 약간 좀 철학적인 거. 시험 문제도 도에 대해서 논하시고 울면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반드시 인용을 해줘야 돼. 요 구절에 따르면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리고 맹자는 매주 시험을 쳤어. 교수님이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있는 수업이니까 3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면 한 5,000자 정도 나가시거든. 진짜 많이 나가면 7,000자. 그럼 매주 장이요? 자 7,000자 글자. 그럼 그거를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백지 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쳐서 매주 시험 쳐서 이렇게 해. 5,000자를 그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히려 맹자는 쉬운 게 이야기야. 내가 그 이야기를 잘 외우면 그거를 그냥 영어 번역하듯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몇 개만 틀릴 거 아니야? 그 몇 개만 잘 교정을 해주면 되는데, 논어는 그냥 아예 한 문장이거든. 영어 문장들이 아예 연관성 없는 영어 문장들이 한 20개, 30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죄송한데 어디 대학 나가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지금 대학 경대. 군대에서 법 판단하고 들어가시니까. 근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뭐 또 생각하면 국어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말들이 다 한자로 많이 되어 있으니 관형어 저런 것도 다 한자거든. 관자가 씌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갓관인 거. 그러니까 씌우는 거니까 다른 말을 이렇게 꾸며준다.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고, 부사의 부자는 더해준다. 부자가. 그래서 약간 공부할 때 좀 뭔가 책 읽고 할 때는 개념어니까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지. 그래서 저번에 좀 근데 아직 아무도 왜 안 했을까? 근데 그때는 약간 다 임용 시험 칠 때 복전을 해야 가산점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 했었는데 지금 왜 하필 그걸 했을까? 약간 우리 때 유행이 되었어. 자, 그래서 유정명사이고 높임의 대상이 되면 요 시옷 형태가 온다 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면, 자, 현대 국어에 나라의 말이 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나라 플러스 의가 와야 되죠. 자, 요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는 뭐 어떤 형태가 와야 됩니까? 얘야. 1번, 2번, 3번. 뭐가 와야 돼? 채연아 몇 번? 3번. 그렇지, 3번이지. 왜? 나라라고 하는 게 무정명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되지. 자,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나랏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말씀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쌈 플러스 주격 조사가 와야 되는데 잠으로 끝났죠. 자, 그러니까 이 형태의 주격 조사가 오겠지. 그러면 쓸 때는 말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랏 말쌈이라고 하면 나라의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오늘날에 부사격 조사가 되게 많은데 중세 때도 부사격 조사가 되게 많았거든. 자, 근데 보통 하나만 우리가 보면 돼. 대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아침에, 학교에 라고 하는 요 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때는 이 에도 있었고요. 이 에도 있었어. 얘들아,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이제 알 것 같아. 네. 앞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음이 왔을 때? 음성 모음이 왔을 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왔을 때? 양성 모음이 왔을 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무슨 모음이 있어야 돼? 중성 모음.
자, 중성 모음이 왔을 때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자네. 자, 말리라고 할 때 말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형태의 부사격 도사가 와야 된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바랄이 오늘날의 바다거든. 바랄. 바다에라고 되어 있으면 얘들아 바랄 같은 경우에 양성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와야 된다? 2번이 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바랄에 이렇게 쓰죠. 바랄에 이거 어이 말 보지 않았나? 청산별곡에 나오잖아. 살월이 살월이랐다. 청산에 살월이랐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바랄에 살월이랐다.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봤는데 쌤이 조사는 실험 환경을 뭐 완전히 줄줄 외워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예들이 나오면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쌤이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 35쪽인데. 진짜 죄송한 게 응. 진짜 바다예요. 응. 양성 모음이 응. 양성 모음이 어디 있어? 양성 아래. 아래야. 아. 여기 이거에 중성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장을 중성을 신경 안 보고? 써요. 그렇지. 이거는 자 모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지. 이건 앞에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만 따지는 거야. 자,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설명 의문문에 대한 건데 현대국어도 그렇고 중세국어도 그렇고 자, 의문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개, 하나 더 하면 세 개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두 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채윤아 집중하고 있니? 라고 내가 물어보면 채윤이 뭐라고 답을 할까? 그렇지. yes or no라고 답을 하게 되죠. 자, 요렇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걸 가부라고 해. 옳다, 가, 부, 그르다. yes, no를 답하는 이런 가부를 묻는 질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yes와 또는 no의 형태로 하게 되는 게 판정 의문문이에요. 자, 그런데 근주야, 어제 몇 시에 잤니? 12시 반에 잤다. 자, 그럼 이건 yes, no를 물어본 게 아니죠. 내가 무언가 몇 시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그 몇 시에 대한 답을 했지. 의문사가 들어간 것들, 영어에 있어서 what이라던가 how라던가 이런 게 들어간 질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라고 보면 되고 무엇, 언제,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설명 의문문인데 중세에서는 얘네가 조금 중요한 이유가 얘네에 따라서 종결어미 형태가 달랐어. 종결어미의 형태가 달랐어. 종결어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잖아. 그지? 몇 시에 잤니?라고 했을 때 집중하고 있니?라고 했을 때 자, 현대국어에서 선생님이 채윤이한테 방금 채윤아 집중하고 있니? 했지? 종결어미 얘들아 뭐로 끝났어? 니. 근지야 어제 몇 시에 잤니?라고 했어. 종결어미 뭐로 끝났니? 니. 그럼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종결어미 형태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세는 달라졌습니다. 자, 중세는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로 다 끝나. 뭐 그거를 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얘들아 아 계열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또는 계열로 끝나. 계열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계열로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또는 고 계열.
그러니까 그냥 요 모음만 생각하면 돼. 이 오 형태로 끝나면 설명 의문문, 아 계열로 끝나면 판정 의문문. 판이 아니까 라고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 형태의 모음으로 다 끝나고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의 형태의 모음으로 다 끝나. 자,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2인칭. 네? 2인칭. 자, 우리 국어의 2인칭 너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시작되는 주어가 왔을 경우에는 니은다의 형태로 끝납니다. 니은다. 의문문이 니은다. 이때는 판정, 설명 의문문 상관없이 2인칭으로 시작되는 경우, 주어가 2인칭인 경우 의문의 형태는 판정, 설명 관계없이 무조건 니은다로 끝납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 생각나네요. 자, 이게 현대국어로 하면 내가 글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서문이 아니고 의문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니은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현대국어를 밑에 해석본이 보통 나오니까 한번 잘 봐. 잘 보고 2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하는 경우에는 판정과 설명의 종류에 관계없이 니은다의 형태의 종결을 씁니다. 이게 평서문이 아닙니다.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7쪽까지 하고 마칠 건데 37쪽 1번을 보면 1번은 중세 문제라기보다는 담화와 관련된 문제거든. 이 담화와 관련된 문제는 쌤이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진 않는데 잘 읽어보면 거기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학생 1위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 학생이가 거기 말고 얘들아 여기서 거기는 누구를 어디를 지칭한다? 박물관이죠. 자, 청자가 한 말을 다시 언급할 때 거기라고 합니다. 상대가 한 말을 언급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여주면 여기는 어때?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까지 있어 없어? 없죠. 자, 학생이가 거기. 자, 그러면 니은의 여기와 디귿의 거기는 같은 공간이다, 그지? 자,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자, 그러면 니은의 여기와 디귿의 거기의 장소는 어디가 된다? 해수욕장이 됐죠. 자, 작년에 갔던 놀이동산은 어때? 그래, 거기가 좋겠다. 여기에서의 거기는 놀이동산이겠지.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지칭할 때는 여기를 쓰게 되고 상대가 한 말을 지칭할 때는 거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화자도 지칭하지 않고 상대도 지칭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일 때 보통 저기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근데 뭐 꼭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2번 마잠 현대국어로 마음입니다. 변처 내용 과정. 자,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의문의 변화를 설명해 봅니다. 지금 한번 써봐야 돼요. 자, 3번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계속 이렇게 체면을 걸어야지 이제. 이것도 재밌다.
자, 2번에 자, 마잠입니다. 자, 마잠 첫 번째에서 첫 번째 화살표가 보니까 왼쪽이랑 바뀐 거랑 비교하면 되죠. 어떤 의문만 바뀌었지, 얘들아? 반치음만 바뀌었지. 반치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죠. 음가 소실된 경우죠. 반치음이 음가가 소실된 경우. 이렇게 기억은 표시하면 되죠. 또는 음가 소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니은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얘들아 니은에서 바뀐 거는 아래아가 어디로? 의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 아래아 중에서도 어떤 아래아다? 둘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의로 바뀌었다라고 해야 명확하겠죠. 음절이 맞아. 음절은 이렇게 끊어서 그래, 음절이지. 음절이잖아. 그 하는 게 음절이잖아. 음절.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죠. 여기서의 아래아는 첫 음절입니다. 자, 그래서 반치음과 아래아의 변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죠. 요 두 개는 반치음이라던가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또 예디음까지 해서는 쌤이 조금 변청 과정을 외우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번에 너는 고려. 자, 여기 시옷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시옷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분석해야 될까? 이 시옷. 간형격 조사죠. 왜 간형격 조사예요, 얘들아? 밑에 현대 어플을 보니까 고려의지. 네. 고려가 무슨 명사에 해당됩니까? 우정명사죠. 우정명사니까 시옷이 온 겁니다. 사람 이언이 또 어디? 얘들아 거기 또 같은 경우에 요거를 딱 놔두면 현대국어랑 비교했을 때 의문의 특징, 음절의 특징 뭐라고 잡아내야 되겠습니까? 어두자운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하변명사가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하변명사를 사용한 어두자운군이 사용되었다. 가장 정확하겠죠. 또 어찌 한어이롬이 중국말을 잘 하나뇨? 중국말을 잘 하는가? 자, 하나뇨를 분석하면 하 플러스 나 플러스 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아 계열과 오 계열을 봤을 때 어느 계열에 해당이 된다? 오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의 형태가 오의 형태에 가까우면 그냥 오의 형태로 보면 돼.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입니다. 종결 어미는 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에. 요. 그럼 앞에 있는 나는 뭐예요? 그거 현재 시제 선어말음입니다. 오늘날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가 는이죠. 중세 때는 저렇게 나였어, 나. 사나 할 때, 사 플러스 나 플러스 요 할 때 얘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이었습니다. 자, 내 니손데 너는 누구에게 글 배우냐? 글을 배우느냐? 자, 얘들아 여기서 내를 한번 보면 이 내가 너 플러스 이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격조사입니다. 너간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조사를 넣어서 너는이라고 지금 현대국어 풀이해놨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가 몇 인칭이야? 2인칭이야. 자, 2인칭인데 의문 형태로 끝날 경우에는 판정이나 설명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 종결어미가 사용된다? 니은 다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 배운다에서 사용된 의문형 어미는 뭐로 잡아낸다? 니은 다로 잡아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그 중세 풀이를 하는데 중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아마 다음 시간에 하면 중세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 중세 끝나면 시행평가. 중세 끝나면 시행평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쌤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